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수행할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여는 열쇠다.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코스 2부입니다. 네. 이게 244페이지에 그 존 듀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거든요.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수행할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크호스에 나온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글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빠숑님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미시적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철두철미한 표준화된 목표를 가지고 해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막 그냥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이 된 케이스여서 예, 그래서 아마 이 책이 그런 얘기일 텐데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제 네이버 콘서트 할 거잖아요. 네. 이상권 그 미래에셋 상무님께서 4일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분 잠깐 만나고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설명서 드리면서 그랬더니 딱 밥 주면서 그분도 베스트셀러 저자잖아요. 널 보면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형? 자기는 글 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랬더니 형 저는 글을 써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랬더니 예, 그냥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걸 써야지 풀리거든요. 네. 행복하니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미시적 동기도 잘 아시고 그렇게 또 실천하시는 삶을 살고 계셔서 되게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크호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동기들을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네. 네. 롯데백화점을 때려치고 빨리 때려치고 롯데백화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땐 컴퓨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마 그때도 글을 썼으면 스트레스가 네. 덜 풀렸을 텐데 1년 정도 다니는데 그냥 업무 스트레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좀 높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풀 데가 없어서 아마 좀 직장을 바꾸지 않았나. 근데 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LG유통이라는 GS랑 분리되기 전인데 사내 인터넷 게시판이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 LG 그룹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게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 그 엄청 이제 글들을 쓰라고 얘기를 홍보를 하는데 아무도 안 써요. 저 혼자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런 시스템 홍보 캠페인 하는 아마 그 부서에선 좋아하는데 제가 있는 부서의 팀장들은 싫어하죠. 일 안 한다고. 근데 제가 일을 안 하고 썼겠습니까? 일을 다 하고 썼을 텐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막. 근데 이제 저는 쓰면서 너무 희열을 느꼈는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부에서 그 표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덜 한 것 같아서 얘기를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 그리고 평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인 토드 로즈 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표준화 됐다는 것이 왜 우리가 공장 노동자들처럼 교육에까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관문들까지 다 표준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채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어렵게 뚫고 들어갔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 표준화된 방식이 나에게 맞춰진 방식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정한 거기 때문에 관리자가 유리하게 설계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되게 보면 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가고 공기업 가는 걸 선호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준화된 코스예요. 그렇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학생 그 커리큘럼 과정이 안 맞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쪽에 재능이 있어서 학교 수업이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다 어쨌든 그 코스를 밟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강요하는, 강제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개개인성이에요. 네. 정말 나답게 사는 거, 나다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유능해지는 게 다크호스거든요. 이런 걸 비즈니스화하는 게 다크호스가 되는 길인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대학교도 항상 모든 전공이 다 같은 수업일 수가 있잖아요. 듣고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외교학과든 아니면 의학과든
그냥 똑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똑같은 수업 일수를 채우고 학점을 똑같은 그런 학점 체계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같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그런 방식과 개개인성에 따지는 거를 보면서 이게 또 AI 시대에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든지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는 기계가 대체될 수 있다는 거고 우리의 그런 내면의 아주 다양한 개개인성을 표현하고 그걸로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거는 기계가 대체하기 힘들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강영욱 씨라고 그 개 전문가 있잖아요. 네. 강아지 전문가 분 아세요? 이름만 들었지. 그 콘텐츠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그분은 개 똥까지 먹어보셨대요. 이게 어떻게 개들이 소화를 하고 어떤 건지 궁금해. 사료는 물론 먹고 개 똥까지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를 너무 사랑하고 개를 조련하는 어떤 선진적인 방식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공하고 알려지시게 된 건지는 저도 정확한 그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개를 조련하는 표준화된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분이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근데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 그렇죠. 강혁이라는 분도. 맞습니다. 근데 따르지 않은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합리적이고 개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더 유익한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안 해. 왜냐하면 그게 좀 남들이 안 하고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니까. 근데 다크호스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한 방법들을 채택을 하고 또 본인이 그게 만족스럽다면 그냥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일상적인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좀 하는 것들이 좀 유별난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장점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사실 다크호스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미시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작게 끌리고 내가 집착하고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게 뭐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장점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나는 되게 키가 작은데 농구 선수로서 덩크슛이 하고 싶다. 그럼 작은 키가 단점이 돼요. 근데 나는 승마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작은 키가 장점이 돼요. 네. 이렇듯이 사람들 장점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장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장점 다 좋은 거 아니야? 성격이 좋다, 잘 웃는다 이런 게 장점 아니야? 근데 다크호스 이 책에서 말하는 장점은 파악하기 어렵고 맥락적이며 역동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팟캐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잘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걸 이렇게 즐겁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거 내가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이거 여러 번 해봐도 나는 진짜 못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를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난 좋아. 팟캐스트 하는 거가 되게 장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기 맥락에 들어가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시도해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 좀 안 맞는데 나랑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살짝 옮겼어요. 완전 나랑 잘 맞는 거예요. 좀 겪어봐야 아는 거.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부서가 달라지니까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재밌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분이 자네는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내가 생각도 못한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맥락 안에서 내가 표현될 수 있을까? 내 장점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리머에게 느끼는 장점은 뭐예요? 우직하다. 그쵸. 우직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업앤다운 없이 나아간다. 제일 장점. 네.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기도 해요. 그런 점들이. 되게 재밌게도 저는 제가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크고 정말? 그냥 드러내지 않을 뿐 내면적으로는 요동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를 그냥 꾸준히 하는 거는 있어요. 네. 근데 내면에서는
굉장히 흔들릴 때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봐주신다니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역동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와 목적지가 또 다르다라는 얘기도 네. 또 이렇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했던 것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이 책이랑 같이 두 개로 세트로 읽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죠. 예,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프랑스에서 하는 자전거 그 경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승하는 게 목표인 팀과 그 우승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팀 중에서 누가 더 우승을 하기 좋을까? 목표가 없어도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팀이 있고 우승을 하고 말 거야! 계속 외치는 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가 더 우승에 가까울까? 둘 다 하는 팀이 제일 우승. 그렇죠.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우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는 습관을 만든 그런 팀이 결국에는 우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그 목표와 목적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번역돼서 말이 조금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에서 말하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예를 들면 목적지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목표, 어떤 큰 꿈, 비전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목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지금 당장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목표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바라보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기랑 다름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굉장히 먼 과정인데 그냥 단순하게 목표를 보고 달리는 거는 내가 당장 내일 뭘 할 거야. 이런 다짐들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목적지를 너무 이렇게 길게 잡고 바라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전 사실 목표랑 목적지 이 말이 좀 너무 헷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말이 안 되는 느낌이 좀 받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뜻은 이해가 되는데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것과 나는 세상을 굉장히 이롭게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비슷한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김승주님 나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라는 거는 어떤 확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감성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일,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들 꿈이 다 유튜버래요. 근데 걔네들 크면 유튜브 없을 수 있어요. 다른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직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뭐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면서 굉장히 재밌는 방송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나는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직업 하나만 보고 가면은 그거 안 되면 그냥 좌절인 거예요.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목표와 목적지 이 단어는 좀 헷갈리지만 지향하는 바를 어떤 하나의 점만이 아니고 내 미시적 동기와 그런 장점에 이렇게 잘 버무려서 길을 찾아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재능은 뭘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그런 재능, 우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중력이 좀 있지만 너무 말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꾸준히 잘 하는데 갈수록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사람마다 다 우수성이 달라요. 근데 이 우수성에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나에게 오는 것들을 잘 하라는 거죠. 여기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IQ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아이들의 또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적 능력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IQ 몇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가 막 150이래. 그럼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두 자릿수라 그래. 그러면 좀 보통은 보통 이하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쵸.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IQ라는 숫자만 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 IQ에 반영되는 어떤 문제들,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좀 최적화된 아이들은 IQ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연령대에. 그쵸. 근데 그쪽이 아닌 좀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IQ는 낮을 수 있는데 분명히 다른 어떤 재능들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공감됐던 게 그렇게 해서 IQ가 높지 않게 나온 아이들은 이런 표준화된 시스템 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의 기회들이 박탈돼요. 왜냐하면 있는 재능이 있다고 보여지는 아이들한테 또 많은 집중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더 많이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IQ가 높게 나온 애들이 더 성장할수록 더 많은 관리를 받게 되니까 자연히 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시스템의 폐해 같기도 해요. 근데 IQ 얘기를 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 그쵸. 보면 네. 예, 포레스트 검프는 굉장히 IQ가 낮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엄마가 대단한 엄마였죠. 그래서 네. 꾸준하게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들에 온몸을 이제 들여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진행했는데 결국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들이 달리기였었잖아요. 네. 이제 그 재능 가지고 결국은 잘 사게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목표, 이제 목적지 말씀하셨는데 또 같은 얘기일 수 있을 텐데 하고 싶은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책의 맨 마지막에 있지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간에 목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목적지가 여러 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엘리트 코스 스탠다드처럼 오는 것들이 아니라 구불구불 와도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경험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행복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책 전체를 좀 관통하는 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 행복이 좀 달리 말하면 어떤 나의 충족감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얽매여 있고 직장이 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제 주변의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 직장 생활 어때? 물어보면 다 힘들어 죽겠대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참 힘들 나이고 네. 제 또래들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네, 가족이 있고 이제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 돈이 한참 들어갈 나이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내 안에 행복이 없죠. 정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아예 잊고 네. 살죠, 그냥. 네, 네. 정말 그런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 이 책이 되게 어떤 큰 깨달음,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뭐 네. 루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불안감, 위험,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기를 못하는 것들이었었죠. 네, 이제 네. 저는 이제 그 일부에서 질문했었던 것 중에 이제 다크호스 중에 누가 떠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서태지라는 인물이 딱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루사님께서 너 뭐가 되고 싶냐? 저는 대통령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대통령도 있지만 뭐 사회적 영향 좋은 리더가 될 수 똑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태지 같은 경우는 문화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21살 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서태지가 되는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맞아요. 중학교 중퇴 하면서 중퇴에 대한 이유서를 썼는데 지금 읽어도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기존하던 똑같은 포맷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고 근데 나름대로 한번 교육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표도 아니고 그 자퇴서를 던지고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밴드에 가입해서 뭐 신나게 활동을 하고 결국은 이제 21살 때 서태지와 아이도 데뷔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그 전과 후를 완전히 싹 바꿨잖아요. 네. 오늘 로사님께서 굉장히 힙한 힙합 복장으로. 스타일의 복장을 오셨는데 그냥 딱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스타일의 문화가 한국의 주류가 되게 만든 사람이 서태지일 텐데 아무튼 서태지를 보면서도 이제 다크호스 같은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그렇게 꿈을 풀어가도 저는 충분히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왜 웃었는지는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그것들을 만약에 누가 서태지도 이렇게 됐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과 그 부모님의 반응은 서태지는 서태지니까 된 거잖아. 넌 서태지가 아니잖아. 이런 그렇죠. 반응이 대다수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이제 다크호스를 다뤘지만 네. 다크호스가 진짜 되는 거는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평범한 기쁨은 그만 느끼고 싶다. 뭔가 좀 대단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찬사, 이렇게 아니면 정말 멋지다, 뭐 이렇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좀 특별한 삶이나 일상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어떤 글에서 봤어요. SNS 하다가 소소하고 일상적인 기쁨도 좋지만 이제 특별한 삶을 사는 그런 기쁨도 한 번쯤은 살면서 누려보고 싶은데 그게 힘드니까 욕심 없이 사는 게 행복이죠. 이러면서 웃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죠.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는데 네. 모두가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이 저자의 마음처럼 어쩌면 이게 우리는 결국에는 일상적인 행복을 살면서 뭐 내가 하려는 가치는 이거였으니까 만족해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어떤 정말 그 미시적인 동기 나의 아주 섬세한 끌림에 의한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누가 봐도 저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서태지 문화 대통령 대단합니다. 이런 삶은 못 살지라도 또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이 길은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거. 방향을. 그러니까 누나님께서 뭐 결론처럼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결국은 이게 표준화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위너는 딱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2등, 2하고 다 패배자들이 되는데 지금 이 다크호스 방향대로 하면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다크호스잖아요. 다크라는 게 뭐 어두가 뭐 검은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모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워진.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인생의 완성이고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성공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예를 든 게 서태지와 이제 뭐 토스의 대표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야만 빠숑님 내가 뭐 빠숑님 뭐 등등 그러니까 되게 그런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야만 내가 정말 다크호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작은 행복들을 느끼고 내가 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뭐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 난 늘 행복해. 이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바라보는 그 성공과 내 자신의 성공은 다를 수 다른 있습니다.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 좀 그런 뭔가 물질적으로만 대단히 성공해야만 성공한 싶다. 거다. 이런 분은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본인이 행복한 거죠. 이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렇게 다크호스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을 다루었습니다. 최고의 나를 만들어줄 단 한 권의 책. 그렇죠.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가 아닌 최고의 나. 이게 의미하는 말을 좀 곰곰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불구불해도 같이 걸어 나가요. 따로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왕입니다요. 각자의 구불구불한 길을 잘 걸어보시죠. 구불구불하게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길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구불구불해. 누구 터널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터널 지원 받습니다. 빠숑님이 그래도 우리 터널 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쵸. 감사해요. 옆에 이러다 길게 구불구불 걷다 보면 귀인도 만나고 그러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저희 2년 진짜 2년 했잖아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런 2년 동안 이렇게.
예.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송. 네. 맞아요. 예, 아마 저희가 돈을 목표로 했으면 이렇게 인정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2020년 경자년에는 모두 다 다크호스 되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네, 다크호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책은 안녕. 굉장히 독서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책 23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